자기야, 저 할아버지 좀 봐. 꺼지 아냐? 분위기 다 깼네 진짜. 사장님은 뭐 하나 몰라. 안 쫓아내고. 자기야, 저 할아버지 좀 봐. 꺼지 아냐?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분위기 다 두고 깼네, 진짜. 영수는 사장님은 거대한 뭐 하나 장벽을 몰라. 느낍니다. 안 쫓아내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신상태 양호입니다. 오늘도 수신상태 양호합니다. 계시는 곳까지 잘 들리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종로의 낡은 골목을 깨우는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스락거리는 폐지 소리,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낡은 수레의 마찰음이죠. 그 치열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 조금은 이질적인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영수. 올해로 76입니다. 주변 노인들이 파지 한 장을 더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힐 때 그는 낡은 공원 벤치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제자 신문이 들려 있고 눈빛은 돋보기 너머로 정갈하게 빛납니다. 누군가는 그를 미친 노인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망해버린 부잣집 도련님이라 수군댑니다. 하지만 영수는 개의치 않습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어 코끝에 가져다 대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약병 안에 든 것은 알약이 아니라 그가 어젯밤 고시원 단칸방에서 직접 볶아낸 커피 원두입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고소하고 알싸한 향기.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영수의 시간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스터, 여기 낙원 블렌딩 2잔 더. 명동 한복판. 낙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곳은 말 그대로 서울의 해방구였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나비넥 타이를 맨 젊은 영수가 우아하게 주전자를 기울입니다. 가늘고 일정한 물줄기가 원두 위로 떨어지면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커피 향이 다방 전체를 감싸 안았죠. 당시 영수의 손은 마법의 손이라 불렸습니다. 그가 내린 커피 한 잔에 시련의 아픔을 달래던 여대생이 있었고 나라의 미래를 논하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의 고단한 영혼을 닦아주는 성수였습니다. 그 시절 영수는 믿었습니다. 이 향기가 영원히 자신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이죠. 후두득 한두 방울씩 떨어지던 빗줄기가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합니다. 영수는 급히 신문을 갈무리해 코트 안쪽으로 숨깁니다. 비에 젖는 것보다 신문이 젖는 것이 그리고 주머니 속 원두가 눅눅해지는 것이 더 두려운 노인입니다. 아이고 갑자기 웬 비람. 영수는 근처 가장 큰 처마를 찾아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은 최근 문을 연 세련된 카페, 모던 빈의 입구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따뜻한 조명과 최신형 에스프레소 머신이 번쩍입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은 창밖의 영수를 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젊은 남녀의 대화가 들립니다. 자기야, 저 할아버지 좀 봐. 거지 아냐? 왜 여기서 비를 피하고 난리야? 분위기 다 깨네 진짜. 사장님은 뭐 하나 몰라. 안 쫓아내고.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수는 거대한 장벽을 느낍니다. 자신의 낡은 구두에서 흘러나온 흙탕물이 카페 앞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고 빗속으로 다시 나가려 합니다. 그때 딸랑거리는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립니다. 사장 지연이 수건 한 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들고 나옵니다. 어르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영수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지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수의 어깨에 수건을 걸쳐줍니다. 지연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닥을 더럽혔네요. 얼른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바닥은 닦으면 그만이죠.
이거 드세요. 저희 가게 아메리카노인데 따뜻할 거예요. 영수의 거친 손 위에 뜨거운 종이컵이 놓입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습니다. 영수는 지연의 눈을 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시나 동정이 아닌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영수는 처마 끝에 서서 커피를 한 모금 머금습니다. 강하게 볶아진 저가 원두의 쓴맛, 그리고 인공적인 향이 입안을 맴돕니다. 영수의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평생을 커피에 바친 장인의 혀는 이 무색무취한 액체에서 슬픔을 읽어냅니다. 영수는 지연이 안으로 들어가자 주머니에서 자신의 원두 하나를 꺼내 입에 넣습니다. 오독 소리를 내며 원두가 깨집니다. 지연이 준 커피의 쓴맛 뒤로 영수가 품어온 깊고 진한 향기가 섞여 들어갑니다. 비로소 영수의 표정이 평온을 되찾습니다. 마치 가짜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유일한 진실을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지연은 카운터 안에서 창밖의 영수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커피를 마시는 노인의 자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넘기는 그 일련의 동작들. 마치 아주 귀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보입니다. 동혁 씨, 저 어르신 말이야. 좀 특별해 보이지 않아? 에이 사장님, 그냥 고집 센 할아버지겠죠. 요즘 저런 분들 많아요. 그나저나 월세 걱정이나 하세요. 동혁의 핀잔에도 지연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영수가 머물다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흙탕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를 뚫고 카페 안까지 스며든 이름 모를 깊고 고혹적인 원두의 향기. 지연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 향기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영수가 빗속으로 사라지고 지연이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청소하러 나갑니다. 바닥을 닦던 지연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입니다. 영수가 실수로 흘리고 간 작은 원두 한 알이었습니다. 지연이 그것을 집어들어 코끝에 가져다 대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커집니다. 이 향기는 대체 뭐지? 내가 알던 커피가 아니야. 종로의 낡은 뒷골목, 폐업 위기의 카페 사장과 정체를 숨긴 노신사. 차가운 11월의 빗줄기 속에서 멈춰있던 영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카페 안, 지연이 계산대 앞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통장 잔고 87,420원. 지연은 숫자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비빕니다. 이번 달 임대료는커녕 당장 다음 주 원두를 발주할 돈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넣은 이 카페가 지연에게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루 10명도 채 되지 않는 손님, 그리고 쌓여가는 대출 상환 독촉 문자들.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굽니다. 그때 며칠 전 영수가 떨어뜨리고 간 원두 한 알이 담긴 유리잔을 봅니다. 지연은 무심코 유리잔의 덮개를 엽니다. 순간 닫혀있던 공간이 일순간 숲속처럼 싱그러워집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원두가 품은 향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향기가 지연의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지연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커피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생이 응축된 지독하게 아름다운 고집입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아침 햇살이 비칩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영수의 시선 끝에 누군가 멈춰섭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자신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던 사장, 지연입니다. 영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어르신 한참 찾았어요.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영수에게 작은 봉투를 내밉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영수가 흘리고 간 원두와 똑같은 향기가 가득 담긴 쿠키가 들어 있습니다. 영수는 당황하면서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작은 종이 꾸러미입니다. 이건 며칠 전 신세를 진 보답입니다. 변변치 않지만 직접 볶은 겁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칩니다. 기름기 하나 없이 보송보송하게 볶아진 원두들. 마치 잘 세공된 갈색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원두를 코끝에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영수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어르신, 저희 카페에서 딱 하루만 이 커피를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경쾌한 보사노바 음악이 흐르며 카페 입구에 마스터의 핸드드립 무료 시음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집니다. 지연의 제안은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누군가의 절망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카페 한쪽 최신식 기계들 사이에 영수의 낡은 드립 도구들이 놓입니다. 동혁은 팔짱을 낀 채 멀리서 비웃는 투로 말합니다. 사장님, 정말 저 노인네한테 맡기실 거예요? 요새 손님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저런 구닥다리 방식은 안 먹힌다니까요. 동혁의 조소에도 영수는 묵묵히 물을 끓입니다. 온도계가 85도를 가리키는 순간 영수의 눈빛이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허리가 굽었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원두와 물 그리고 중력의 법칙만을 지배하는 거장의 모습입니다. 영수가 주전자를 기울입니다. 가느다란 물줄기가 마른 원두가루 위에 닿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짙은 갈색 가루들이 살아 숨쉬듯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커피꽃. 신선한 원두만이 보여준다는 그 경이로운 생명력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세상에, 커피가 숨을 쉬고 있어. 누군가의 탄성이 들립니다. 영수의 손놀림은 우아한 붓글씨를 쓰는 듯 부드럽습니다. 물줄기가 원을 그리며 원두의 속살을 파고듭니다. 이윽고 카페 전체의 향기의 해일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소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초콜릿의 달콤함, 과일의 산미, 그리고 흙의 생명력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대지의 향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이름난 커피 평론가인 에드워드가 섞여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인상을 찌푸리며 카페를 둘러봅니다. 한국의 평범한 카페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연은 긴장하며 영수의 커피 한 잔을 그에게 건넵니다. 에드워드는 기대 없이 잔을 들어 향을 맡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립니다. 에드워드는 한 모금을 천천히 음미한 뒤 영어로 중얼거립니다. 말도 안 돼. 파리의 오래된 카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깊이다. 이 커피에는 시간이 담겨 있어. 그는 영수에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SNS에 사진을 올립니다. 종로에 숨은 마스터를 찾았다는 짤막한 글과 함께 말이죠. 그 글이 게시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조용하던 골목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카페 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생기고 활기찬 소음이 가득해집니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졌습니다. 노트북을 두드리던 대학생들도 바삐 지나가던 직장인들도 모두 멈춰 섰습니다. 지연은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이 카페가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쌉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영광 옆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동혁은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머신 옆에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누구도 동혁의 기계 커피를 찾지 않습니다. 모두가 영수의 낡은 주전자만을 바라봅니다. 동혁은 원두 보관함을 거칠게 닫으며 영수를 쏘아봅니다. 잠깐 운이 좋은 것뿐이야. 두고 봐, 곧 그 거품은 빠지게 돼 있으니까. 동혁의 시기심 섞인 중얼거림은 시끄러운 카페 소음에 묻힙니다.
영수는 그저 묵묵히 다음 잔을 위해 주전자를 채울 뿐입니다. 영수의 얼굴 위로 땀방울이 흐르고 그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영업이 끝난 카페 모던 빈의 내부. 성공의 달콤함은 때로 독을 품은 꽃처럼 위험합니다. 영수의 핸드드립이 명성을 얻을수록 카페의 공기는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죠.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밤, 카페의 뒷문을 열고 누군가 스며듭니다. 동혁은 주위를 살피며 영수의 전용 원두 보관함 앞으로 다가갑니다. 동혁의 눈에 서린 것은 열정이 아니라 뒤틀린 자격지심입니다. 그는 품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습기가 차서 눅눅해지고 기름기가 겉돌아 불쾌한 산패취가 진동하는 저급 원두들이 가득합니다. 전설? 마스터? 웃기지 마. 커피는 결국 데이터와 신선도 싸움이야. 동혁은 영수가 정성껏 골라둔 원두에 산패된 원두를 섞고 분무기로 물을 살짝 뿌려 습기를 더합니다. 원두들이 뒤섞이며 내는 바스락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립니다. 동혁은 입가에 비겁한 미소를 띠며 사라집니다. 내일 아침 저 원두들이 어떤 참극을 불러올지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활기찬 카페 소음이 들리지만 어딘가 불안정한 리듬입니다. 유명 음식 블로거들과 단골들이 카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정갈한 자세로 주전자를 듭니다. 하지만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는 순간 그의 예민한 코가 아주 미세한 균열을 감지합니다. 평소보다 무겁고 텁텁한 냄새.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수십 명의 시선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영수가 내린 커피를 한 입 마신 유명 블로거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이게 뭐야? 지난번에 마셨던 그 맛이 아니잖아. 비난은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여기저기서 컵을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단골 손님은 입안을 헹구듯 물을 마시며 차갑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명성이 좀 자자하다더니 벌써 초심을 잃으신 건가요? 이건 커피가 아니라 구정물 같아요. 아우, 이 불쾌한 뒷맛 어쩔 거야. 영수는 자신의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자신의 혀끝을 타고 올라오는 지독한 산미와 곰팡이 향. 영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커피가 오늘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종로 할아버지 바리스타 알고 보니 과대 광고. 위생 상태 의심됨 마시고 나서 속이 메스꺼움. 인터넷은 순식간에 영수의 처형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악플이 SNS를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추락에 열광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마스터라 칭송하던 이들이 오늘은 그를 사기꾼 노인이라 손가락질합니다. 지연이 손님들에게 연신 머리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동혁은 뒤에서 비웃음을 숨긴 채 연기합니다. 꺼봐요, 사장님, 제가 말했잖아요. 저런 아날로그 방식은 일관성이 없다니까요. 이제 어쩔 거예요. 우리 카페 이미지 다 망쳤네. 영수는 그 모든 소리를 뒤로 한 채 힘없이 앞치마를 벗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감각이,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입니다. 영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저 깊은 수렁 같은 절망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을 뿐입니다. 늦은 밤 카페 앞 벤치. 지연이 영수를 붙잡지만 영수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사장님, 제 그릇이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늙은이의 욕심이 화를 불렀어요. 어르신 아니에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하루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영수는 대답 대신 지연의 손에 자신의 낡은 드립 주전자를 쥐어줍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자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영수는 다시 차가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가 돌아온 곳은 보증금 없는 좁고 어두운 고시원 단칸방입니다.
영수는 방 안에서 자신의 혀를 거칠게 닦아냅니다. 맛을 못 보는 혀가 무슨 소용인가? 향기를 잃은 노인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영수는 방구석에 몸을 웅크립니다. 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가 마치 영수의 울음소리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장인의 자부심이 꺾인 자리에 남은 것은 지독한 고독과 정적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카페 뒷마당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중 멈칫합니다. 지연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원두 봉투 하나가 보입니다. 카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원두가 아닙니다. 봉투 겉면에는 최하급 브라질 산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고 그 안에는 영수의 원두 보관함에서 나던 그 불쾌한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습니다. 지연은 CCTV 녹화기를 확인하려다 동혁과 눈이 마주칩니다. 동혁의 눈이 당황함으로 일렁입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동혁 앞에 내던집니다. 분노로 인해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동혁 씨,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커피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두에 장난을 쳐?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전 모르는 일이에요. 동혁은 끝까지 잡아떼지만 그의 구두 끝에 묻은 보관함의 습기 방지제가 지연의 눈에 들어옵니다. 지연은 깨닫습니다. 영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노인의 인생을 난도질하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악이었습니다. 지연은 카페 문을 거칠게 열고 영수를 찾아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이미 영수가 살던 고시원의 주인은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영수는 이미 짐을 싸서 떠난 뒤였습니다. 길 잃은 향기처럼 영수는 다시 종로의 소음 속으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종로 뒷골목의 한 작은 공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영수는 다시 차가운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유일한 세계였던 커피 향을 잃어버린 노인에게 공원의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영수는 텅 빈 손을 쥐었다 펴며 허공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벤치 앞에 멈춰 섭니다. 지연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스크랩북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영수의 곁에 앉아 스크랩북을 펼칩니다. 그곳에는 1970년대 파리의 풍경과 젊고 당당했던 영수의 모습이 담긴 빛바랜 기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어르신 아니, 박영수 명장님, 당신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켜온 이 시간이 증거예요. 지연은 기사 속 국제 커피 대회 은메달 사진을 영수의 손에 쥐어줍니다. 영수의 손이 떨립니다. 잊고 살았던, 아니 스스로 지워버렸던 빛나던 시절의 기록. 지연은 영수가 떠난 뒤 고시원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해 그가 남기고 간 짐 속에서 이 보물을 찾아냈던 겁니다. 커피는 정직합니다. 장난을 친 건 사람이었지 당신의 솜씨가 아니었어요. 명장님, 다시 한 번만 그 주전자를 들어주세요. 지연의 진심 어린 호소에 영수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한 줄기 햇살처럼 그의 굽은 등을 어루만집니다. 다시 문을 연 카페 모던 빈. 지연은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전통의 핸드드립과 현대의 에스프레소, 그 정면 승부를 말이죠. 동혁은 여전히 거만하지만 지연이 내민 증거물들 앞에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는 정갈한 한복 조끼를 챙겨 입고 다시 카운터 뒤에 섰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번호가 매겨진 2개의 잔을 앞에 두고 시음하기 시작합니다. 동혁의 커피는 화려합니다. 최첨단 머신으로 추출한 완벽한 크레마, 그리고 예술적인 라떼 아트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반면 영수의 커피는 수수합니다. 투명한 잔 속에 담긴 검고 깊은 액체 그뿐입니다. 심사위원들은 한 모금 마신 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이번 잔, 즉 영수의 커피를 가리킵니다.
1번은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네요. 마시는 순간 고향 집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동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커피와 영수의 커피를 번갈아 마셔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의 커피에는 속도만 있었을 뿐 손님을 향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동혁이 떨리는 다리로 영수 앞에 다가갑니다. 동혁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직감합니다. 영수의 깊고 자애로운 눈빛이 자신의 비겁함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혁은 툭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질투 때문에 당신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동혁의 눈물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떨어집니다. 주변의 손님들도 지연도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영수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투박하고 거친 손을 내밀어 동혁의 어깨를 가만히 짚습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도 마음은 가르치기 어렵단다. 하지만 너는 오늘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을 보았으니 이제 비로소 커피를 담을 그릇이 되었구나. 영수는 동혁을 일으켜 세웁니다. 용서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영수의 온기가 동혁의 참회를 감싸 안습니다. 영수는 동혁의 손에 자신의 낡은 드립 주전자를 쥐어줍니다. 내일부터는 나랑 같이 볶아보자꾸나. 3단 블렌딩의 비밀 너에게 전해주마. 이 극적인 화해의 장면은 카페에 있던 한 방송 작가의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뒤 종로에 숨어 살던 커피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방영됩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명장의 복귀 소식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입니다. 카페 모던 빈 앞에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제 카페는 단순한 맛집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길 잃은 청춘들이 조언을 구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동혁과 나란히 서서 커피를 내립니다. 동혁이 세련된 스팀 기술로 우유 거품을 만들면 영수가 그 위에 한 방울의 에센스를 떨어뜨려 풍미를 완성합니다. 지연은 바쁘게 움직이는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매출 전표 대신 손님들이 남기고 간 감사의 쪽지들을 벽에 붙입니다. 동혁 씨, 스팀 온도가 너무 높다. 원두의 영혼이 놀라지 않게 조금 더 부드럽게. 영수의 잔소리가 정겹게 카페 안을 채웁니다. 아날로그의 깊이와 디지털의 정교함이 만나 종로, 골목은 이제껏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향기로 물들어갑니다. 장인의 자존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생은 한 잔의 에스프레소처럼 쓰고 짧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 그 쓴맛 뒤에 숨겨진 지독하게 달콤한 향기를 찾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낡은 골목 끝 한때 위태로웠던 카페 모던 빈의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세련된 서체의 모던 빈 옆에 정갈한 붓글씨로 써진 낙원이라는 글씨가 눈에 띕니다. 낙원 앤드 모던 빈. 과거와 현재가 악수를 나눈 이곳의 문은 오늘도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열립니다. 이제 영수는 더 이상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 작은 왕국의 헤드마스터이자 길을 잃은 청춘들의 든든한 이정표입니다. 영수는 앞치마를 두른 젊은 바리스타들 앞에서 원두를 고르는 법을 가르칩니다. 원두를 고르는 건 사람의 진심을 고르는 것과 같단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속이 얼마나 단단하게 익었는지를 봐야지. 영수의 가르침에 눈을 반짝이는 제자들 사이로 동혁이 보입니다. 동혁은 이제 영수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자 3단 블렌딩의 유일한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에는 예전의 조급함 대신 스승을 닮은 깊은 정성이 배어 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중년 신사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영수를 보자마자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이름은 김세욱. 30년 전 IMF 사태로 낙원 다방이 문을 닫던 날 스승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던 영수의 막내 제자입니다. 캐나다 이민 생활 중 유튜브 영상을 통해 스승의 복귀 소식을 듣고 단숨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것이죠.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저, 세욱입니다. 낙원의 막내 세욱이요. 세욱의 목소리가 떨리고 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세욱아. 향기를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영수는 세욱을 위해 주전자를 듭니다. 30년 전 그날, 미처 전해주지 못했던 마지막 위로의 한 잔. 커피 잔을 타고 오르는 증기 속에 잃어버렸던 세월이, 그리움이, 그리고 가족보다 더 진했던 사제의 정이 녹아내립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도 이 기적 같은 재회를 지켜보며 조용히 박수를 보냅니다. 밝고 화사한 햇살이 비치는 작은 마당이 있는 주택. 영수는 이제 비좁은 고시원 단칸방을 떠났습니다. 지연과 동혁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 마련해준 작은 보금자리입니다. 마당 한쪽에는 영수가 정성껏 심은 어린 커피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을 견디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정성껏 쳐둔 모습이 꼭 자식을 돌보는 아버지 같습니다. 영수는 어린 나무의 잎사귀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합니다. 너희도 여기서 잘 자라다오.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만 깊으면 향기는 도망가지 않는단다. 영수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이 없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자신의 삶을 누군가 기억해준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삶에 얼마나 큰 빛이 되는지 영수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는 종로 골목. 하지만 카페 분위기는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창밖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영수는 카페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비를 피해 주저하던 파지 줍는 노인들, 갈 곳 없는 행인들이 하나둘 카페로 들어옵니다. 지연은 그들에게 연신 따뜻한 보리차와 연한 커피를 건넵니다. 누구든 쉬어가세요.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가 여러분의 우산입니다. 영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봅니다. 1년 전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직접 나가 그에게 수건을 건넵니다. 동정심이 아닙니다. 모진 세월을 견뎌온 동료에 대한 예우입니다. 카페 낙원은 이제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온기를 나누는 진짜 낙원이 되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웁니다. 영업이 끝난 카페 테라스. 영수와 지연 그리고 동혁이 나란히 앉아 자신들이 내린 커피를 마십니다. 석양을 머금은 커피잔은 보석처럼 빛납니다. 지연이 영수에게 묻습니다. 명장님께 커피는 정말 어떤 의미인가요? 영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노을을 응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으며 지나온 세월의 무게만큼 따뜻합니다. 커피는 삶과 닮았지요. 뜨거운 물에 데이고 맷돌에 갈려야만 비로소 향기를 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그 향기는 더 멀리 퍼지는 법이지요. 지연 씨, 동혁 씨. 인생은 써도 향기는 남는 법이라오. 우리가 나눈 이 온기가 언젠가 누군가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줄 향기가 되겠지. 고난은 향기를 품기 위한 필수적인 로스팅 과정입니다. 커피 원두가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타지 않고 견뎌냈을 때 비로소 고유의 향을 발산하듯 주인공 박영수의 삶 역시 IMF라는 좌절과 고시원에서의 고독을 거치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당신의 시련은 인생을 망치는 불길이 아니라
당신만의 독보적인 향기를 완성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도 커피처럼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계신 곳까지 잘 전달되었나요? 잘 전달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 하루를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